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신남 1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4월이죠. 본격적으로 3월이 다 갔고 4월. 4월은 사실 이제 웬만한 기업들은 자기소개서가 끝났고요. 본격적인 인적성의 달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중간고사가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활용을 굉장히 좀 잘하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대여급 현대자동차가 영업본부 쪽이 오늘 또 자기소개서를 열었죠. 그래서 아마 굵직굵직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좀 써 나가시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SK 같은 경우에도 그 SKCT SKCT 볼 분들을 이미 추려놨죠. 이제 삼성도 발표할 거고 CJ도 발표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적성 준비를 조금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인적성 쪽에 조금 더 포커싱해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함없이 취신남은 진행이 되고요. 이번 주도 역시 저번 주 기사긴 하죠. 1회와 2회에 걸쳐서 한번 기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바로바로 여러분들한테 좀 오픈을 해드린다기보다 이제 좀 전략적인 기사,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도 물론 되겠지만 면접 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관점의 기사로서 제가 또 한번 에디팅을 해서 같이 한번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기사는 이월드입니다. 이월드라고 혹시 아시나요? 대구에 있는 놀이동산인데요. 이월드 별빛 벚꽃 축제라고 하네요. 저도 주말에 벚꽃을 좀 보고 싶었는데 토요일 날 아주 기상이 너무 웃겼죠. 비도 왔다, 눈도 왔다, 막 맑았다가 아무튼 제가 좀 왔다 갔다 좀 경험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넓은 곳이구나 라는 경험을 할 정도로 날씨가 소위 별로였는데 벚꽃 여러분들 좀 보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월드 핑크빛 벚꽃 세상 봄의 절정으로 해서 대구의 이랜드가 이월드라고 하는 곳을 만들었는데 전국에서 가장 빠른 벚꽃 플레이스라고 하네요. 핑크 불꽃쇼, 소원 풍선 날리기 행사, 핑크 불꽃쇼, 소원 풍선 날리기 행사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스카이드롭도 선보인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좀 포커싱한 부분은 이겁니다. 이월드가 연 방문객 2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업계 1위가 에버랜드죠. 그 다음에 롯데월드. 이 두 곳이 연간 8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가는 거죠. 테마파크 업계 3위로 바로 이 이월드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2010년도에 이랜드가 인수를 테마파크 우방랜드를 인수한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은 특히 영업 쪽 전략을 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얘네가 3위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이유만 보자는 거죠. 그랬더니 가족 단위 고객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신규 놀이기구를 도입하는 등 혁신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놀이동산 최악의 비수기가 3월과 11월인데 각각 벚꽃 축제와 별빛 축제를 개최해서 이를 전국 단위 축제로 확장시키는 데 성공했다. 우리가 화천에서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그거 낚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화천에서 제가 군복무를 화천에서 했는데 그래서 전 정말 가기 싫은 곳이긴 한데 아무튼 전국 단위의 축제를 기획하고요. 전국 단위의 축제가 흥행에 성공하면 이렇게 3위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좀 시그널, 인사이트를 우리가 좀 뽑아낼 수 있죠. 전국의 인싸들이 모이는 핫한 벚꽃 플레이스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해발 213m의 낙하 길이를 50m 타워 드롭형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관광 여행 산업 쪽으로 하시는 분도 좋고요.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지원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그냥 전략자 하시는 분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유통 쪽에서 전략자 하시는 분들도 이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웨이입니다. 화웨이, 이름도 어려운 화웨이. 중국에 유럽 옮겨놓은 화웨이. 그래서 5G 설비 글로벌 지조는 우리인데 중국 통신굴기 중심의 화웨이 본사를 가보니까 속도를 중요시하는 통신업종 무색하게 대학교 교정처럼 되게 조용하고 차분하다. 직원의 스트레스 조선 안 돼. 새 캠퍼스에도 높은 건물이 없고 구역 명칭을 유럽 도시명으로, 중국은 좀 이런 짓 잘하는 것 같아요. 건물 앞에 꼭 공원과 호수를 지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제가 넣은 이유는 일단 삼성전자의 무선 쪽, 5G 쪽, 그쪽 지원하시는 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통신사들의 5G 지원하시는 분들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인사 쪽 지원하시는 분들 있죠. 그쪽 분들이 기업 문화, 그 다음 하드웨어와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걸 한번 좀 보시죠.
라는 차원에서 기사를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십시오. 세 번째 삼성전자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주방 가전 미국과 불란서에서 매체에서 호평받았다. 쿡톱과 월 오븐 6개 베스트 모델에서 미국과 프랑스 소비자 전문 매체로부터 잇따라 호평을 받았다. 가스 쿡톱, 인덕션 쿡톱 뭐 이런 게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다 보면 LG 것도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가전 쪽에 있어서 이제 삼성과 LG가 가전에서 이제 많이 내세우는 부분들이 TV, 두 번째가 이제 냉장고, 세 번째가 이제 이런 주방 가전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가전 좀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대차 기사입니다. 수소차의 생산 설비 3배로 가속도 내는 현대차에서 현대차 영업 쪽이 열렸다고 했어요. 제가 현대차 또 쭉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앞당긴 현대 수소차 투자. 도요타, 벤츠 등도 출시 경쟁에서 생산 증대로 가격 하락을 기대한다. 그래서 이거는 수소차의 로드맵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영업 전략 쪽 짜시는 분들이 예전에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나왔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어요? 충전소가 없잖아. 전기차가 그리고 진짜 전기로만 갈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충전을 할 수 없이 만약에 내가 길 가다가 충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등등을 고민해서 충전소를 어떻게 만들어 놓고요. 어떤 전략으로 사람들한테 야, 전기차 만약에 가다가 충전 떨어져도 우리가 직접 공급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의 관점을 생각해 주는 부분들이 이번에 영업본부거든요. 단순히 차를 판매하는 곳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차를 사게끔 만들어내는 전략을 짜는 곳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수소차가 되겠죠. 그럼 생산 설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알아 여러분들이 더 효과적인 전략을 짤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기사를 좀 봐주시고요. 아마 아산공장 이미 끝났죠. 그 다음에 울산공장 쪽도 여러분들이 기술직들, 엔지니어직들도 하실 텐데 그런 관점에서 또 한번 여러분들이 이 기사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자, 샌드박스랑 손잡고 네이버가 뭘 강화한대요. 뭘 강화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동영상을 강화한다. 도티, 잠들 등 유명 콘텐츠로 유튜브 맞설 플랫폼을 키운다고 하네요. 저도 이걸 빨리 네이버에다가 네이버 TV에다 올려야 되는데. 자, 네이버가 국내 유명 창작자를 다수 보유한 MCN이라고 하죠. 다중채널 네트워크 기업 샌드박스 네트워크에서 동영상을 공급받는 제휴를 추진한다. 그래서 대형 MCN 기업과 첫 제휴로 유튜브가 장악한 동영상 시장에서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쪽, 그다음 마케팅 지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네이버 쪽 지원하시는 분들 등 또 관련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 기사를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하나의 기사를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기사 그리고 누가 봐라 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지정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신문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관점, 여러분들 필요한 기사만 쇽쇽 골라서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 산업 쪽도 좀 많이 커지고 있죠. 대기업에서 PC랑 서버 사라진다 해서 SK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도 이제 다 전사적 ERP, 전사적 관리 시스템 ERP가 이제 대용량 서버가 아니라 다 클라우드로 이관시킨다고 했어요. SK 클라우드 전환에 박차긴 합니다. 삼성, 현대차 등 10대 그룹이 클라우드 시대에 올인한다. 롯데즈가 클라우드 기반한 AI 도입, 롤라인에서 딸기 인기 콕 집어내고 딸기만 몽실 기획 성공 이끌었다라는 거죠. 클라우드 도입한 기업들은 PC나 서버 없이 어디서나 접속 가능하다. 매출도 2배 이상 더 빠르게 성장한다라고 해서 이거 자, 국내 주요 기업 클라우드 전환 현황. 그래서 일단 이쪽 IT 쪽에 관련된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다 스크랩 해 놓으셔야 될 거고요. 각 기업들이 어떠한 현황인지에 대해서도 또 파악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왜 클라우드로 갔을 경우엔 어떠한 장점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7번째 홈앤쇼핑. 제가 현대홈쇼핑 기사들 쭉 정리해드렸는데 거기에서의 막강한 홈쇼핑의 경쟁력 상대로서 그죠? 모바일 커머스, T커머스라고 하죠. 그런 쪽도 진출하고 있고 땡땡 전용 유통 플랫폼, 바로 중소기업 전용의 유통 플랫폼을 완성한다라고 해서 홈앤쇼핑의 최종삼 대표의 인터뷰입니다. TV홈쇼핑 모바일 앱 시너지를 날 것이고 대만 온라인 쇼핑 기업 손잡고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한다. 제품군을 넓혀서 취급액 6% 성장한다. 첫 번째 단락만 볼게요. 자, T커머스는 TV 홈쇼핑과 모바일 앱과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어떠한 형태로든 진출할 겁니다.
T커머스는 이익을 내기보다는 중소기업 제품을 100% 소개하는 유통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홈쇼핑 업체, 특히 현대 홈쇼핑 이제 캠리 가시는 분들, 캠리 면접 보러 이렇게 말이 안 나오니 캠리 면접 보러 가시는 분들 이 기사 꼭 한번 보고 가세요. 웰스토리입니다. 자, 연 17% 성장하는 차세대 먹거리는 어떤 푸드일까요? 자, 퀴즈를 냈어요. 바로 케어푸드입니다. 자, 현대 그린푸드 가시는 분들 연 17% 성장하는 차세대 먹거리가 뭐예요? 건강에 관련된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급식 1위 삼성 가세 업계 긴장했다. 현대, 신세계, CJ 빅3죠. 온라인 유통시장 진출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국내 1위 급식 업체인 삼성 웰스토리가 올 상반기에 케어푸드 시장에 진출한다. 똑같아요. 이건 모든 급식 업체들이 HMR 온라인 유통시장 진출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케어푸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니까 현대 그린푸드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챙기셨겠죠. 그럼 삼성 웰스토리가 어떤 움직임을 펼치고 있고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까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9번째, 이커머스 산업. 자, 이커머스에 굉장히 큰 경쟁사가 등장했죠. 그 이름도 네이버. 다만 네이버는 누구처럼 하고요. 쿠팡은 누구처럼 한다라고 하는 기사인데 한번 볼게요. 이커머스 쪽. 네이버는 알리바바처럼 한다고 하네요. 쿠팡은 아마존식의 제국을 구축한다라고 합니다. 사진만 좀 볼게요. 이커머스 양강이 이제 쿠팡은 뭐 우리가 인정하겠지만 네이버가 이커머스 시장에 완전 장악을 해버렸죠. 자, 24일에 네이버 쇼핑과 쿠팡에서 각각 아기 도시락을 검색했다. 네이버 쇼핑에선 스마트 스토어 입점 업체가 우선으로 뜨면서 여러분들도 업체 선정할 때 뭐예요? 네이버 페이가 되는 곳을 선정하죠. 왜? 편하니까. 그리고 왜? 약간 더 믿을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면 포인트도 적립이 되니까. 쿠팡에선 어린이집 등 연관 검색어를 보여주면서 기존 공급가에 비해서 할인된 가격에 판매 중이다. 이제 저희 안에선 네이버의 라이벌은 쿠팡이란 말이 나온다. 거대 포털, 아직까지 검색 광고 외엔 뚜렷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네이버의 다음 행보가 바로 돈이 되는 다음 타깃으로 이커머스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처럼 어떤 모습인지, 아마존식 제국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애플 나왔죠. 그래서 뭐 애플릭스라고 하는 신조어도 나왔더라고요. 구독경제에 가세에서 영화랑 뉴스를 유통 나서는 애플의 모습입니다. 기사 타이틀만 좀 볼게요. 자, 구독경제 애플도 가세한다. 영화 뉴스 유통을 나선다. 콘텐츠 서비스사 변신 선언에서 영상 스트리밍 애플 TV 공개, 방송, 영화, 드라마 등 탑재한다. 월 9.99달러면 뉴스 앱도 출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니까 꼭 보시고요. 두 번째, 애플릭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폰 쇼크 이후에 애플 동영상 서비스로 넷플릭스에 도전장을 낸다. 쿡의 애플 넷플릭스 킬러로 선전포고했다라고 해서 요걸 보시면 또 미국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주요 기업 넷플릭스, 아마존, 훌루, 디즈니, AT&T, NBC 유니버셜, 애플까지 어떤 업체인지 나왔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콘텐츠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기사는 애플 넷플릭스 잡을까? 할리우드 스타 손잡고 애플 TV 플러스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거든요. 팀 쿡이랑 기도하고 있네요. 아무튼 비슷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 애플도 이제 구독 경제를 시작했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애플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다. 또 이 부분은 어떤 부분? 5G 통신이 가능해지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애플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시죠. 반도체 산업가입니다. 자, 삼성 SK 반도체 기사가 나오는데 뭐 사상 최악이다 뭐 이런 정도는 좀 안 좋은 기사처럼 보이긴 해요. 장사가 다른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하고 있지만 아무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떤 반도체로 위기를 돌파해야 되냐? 바로 서버용 반도체로 위기 돌파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SKCT와 G사트를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 면접 때 되면 또 반도체 관련된 기사들 쫙 모아서 한번 리뷰해 드릴 테니까. 자, 이것만 그냥 보고 가자는 겁니다. SK 차세대 기업용 SSD 공개했다. 삼성은 용량과 속도를 2배 높인 D램이다. 구글, 엔비디아 데이터 사업 강화하면서 하반기 서버 시장 회복 기대감 크다. 라고 해서 여기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 글로벌 서버용 반도체 시장이 하반기부터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
하반기 무조건 살아난다고 다 보고 있어요. 그럼 이게 과연 1분기는 힘들었지만 2분기부터 살아남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12번째 GS 칼텍스 여기도 채용을 진행하고 있죠. 석유화학산업 그러니까 정유, 유화 쪽은요 좀 힘들어요 들어가기가. 정말 스펙도 좀 많이 보는 것 같고요. 그랬던 GS 칼텍스가 미국 아마존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어떤 혁신의 비결이었냐. 자, GS 칼텍스의 혁신, 아마존 글로벌 서밋서 AI 주유소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고 하네요. 정유사 중 유일하게 참가한다라고 해서 요거 한번 볼게요. GS 칼텍스의 주유소 활용 신사업. 첫 번째, 전기차 카쉐어링 등 모빌리티 허브. 주유소 거점 택배 홈픽 써보신 분 계세요? 저는 아직 못 써봤거든요. 스마트 보관한 큐브, 요금 사전 결제 스마트 주유소, 고급형 편의점 카페 결합 주유소. 어찌됐건 주유소도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이니까 기존의 주유소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의 움직임이 아마존 입장에서는 혁신으로 판단되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초대받았다는 내용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퍼시스입니다. 퍼시스 광고를 굉장히 좀 잘 만들었죠. 그냥 뭐 수평적인 조직 문화,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외치는 회사만 있고 실제 사무 환경을 싹 바꿔서 그냥 보여주는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광고를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6개 간판 브랜드로 매출 신기록 쓴 퍼시스, 사무 환경 캠페인 새바람, 작년 3천억 돌파 사상 최대, 일룸도 퍼시스 거거든요. 모션베드 시장 개척 그거 아시죠? 이렇게 쭉 이렇게 일어났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의자 1위 시리즈도 급성장해서 올 그룹 매출 7천억 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영업 쪽, 마케팅 쪽은요. 퍼시스가 그렇다면 6개의 간판 브랜드가 있는데 각각의 전략을 어떻게 썼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용시킬 수 있으면 적용시키자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이 기사 꼭 보십시오. 닥터자르트. 전 닥터자르트를 사지는 한 번도 사본 적은 없는데 1초에 1개씩 팔린다고 합니다. 캡슐 화장품. 닥터자르트 수분 앰플. 면세점 1차 물량 이틀 새 완판. 독특한 디자인. 이유가 중요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디자인이 독특하네. 캡슐이래요. 휴대 간편 캡슐이니까 딱 쓰고 버리면 되잖아. 일회용 콘택트 렌즈처럼. 3년 동안 매출 5배 급성장이라고 합니다. 알약처럼 캡슐에 담긴 일회용 화장품이 새로운 뷰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고요.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제품에 적용시켜 볼 수 없을까? 그 생각을 꼭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린푸드, 이건 제가 그린푸드 때 보여드렸는데 혈당을 떨어뜨리는 쌀 출시. 큰 관점에서 어떤 푸드? 케어푸드의 관점으로 봐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롯데면세점, 면세점도 제가 말씀드렸죠. 면세점 가격 경쟁력이니까 덩치를 키운다. 그래서 롯데면세점도 계속적으로 해외에 나갑니다. 아시아 넘어서 호주 시장 첫 진출한다. 그래서 국내 면세점 업계가 아시아 시장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면세 시장 공략에 나선다라고 하는 롯데면세점의 모습이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롯데면세점뿐만 아니라 현대면세점을 지원하신 분들도 당연히 읽어보셔야 되겠죠. 취업 뉴스, 무대 공포증이 이긴 합창도전기의 면접관 올해 좋대요. 롯데그룹. 이건 제가 면접 때 다시 한번 또 복기를 해드릴게요. 간략하게 봅시다. 롯데그룹 인재개발원에서 밝힌 면접 꿀팁은 가정사나 장기간 알바 경험, 제한된 시간 내에 설명 힘들기 때문에 구체적 스토리라 하면요. 기승전결이에요. 기승전결이라 하면요. 여러분들의 스토리에 고군분투한 내용이 나와주면 돼요. 고군분투한 내용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문제점이 필요합니다. 항상 고난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캔디처럼 이긴 고군분투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시사 이슈와 사업 분야 직결, 계열사별 트렌드. 이건 제가 매번 해드리잖아요. 제 취신란만 보고 가셔도 제가 추려드리는 기사만 보고 가셔도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엘리트보다 팀워크 중시. 왜? 조직 생활이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시는데요. 여러분들 한 사람 똑똑한 사람 뽑아서 회사가 먹고 살 생각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자 삼성전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AI 인재 영입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이고요. 우리들은 대절공치로 뽑히는 우리들은요. 그냥 다 오퍼레이터들이고요. 팀워크 좋은 사람. 우리 조직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 안에서 그냥 군소리 없이 잘 운영해 줄 사람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토론 때는 문제 해결력 어필을. 아니요. 토론 때는 문제 해결력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싸가지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절대 상대방을 헐뜯거나 내 주장이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싸가지론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이번 상반기부터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제가 까드릴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싸가지론이 나오는데 토론 면접은 특히나 여러분들의 싸가지를 보는 겁니다. 절대 튀지 마십시오. 토론 면접은 여러분들을 붙이려는 면접이 아니라 떨어뜨리려는 면접입니다. 아무튼 제가 한번 나중에 복귀해 드릴게요. 캠퍼스 리크루팅 취업 뉴스 나왔죠. 이건 뭐 제가 잡코리아에서 다뤄드렸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기자도 쫙 했으니까 질문 거의 뻔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진정성과 열의가 있는지 보여줘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눈빛, 자세, 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류 산업. 요즘에 여러분들 나이 또래는 술을 많이 별로 안 드세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이 크게 와닿진 않으실 수 있는데 탄산복분자주, 망치로 깨먹는 술, 이색 전통주에 빠진 2030이라고 해서 세련된 디자인의 독특한 맛향, 온라인 판매 허용한 뒤 매출이 껑충, 개성 넘치는 전통주점 제품 본물에서 혼술용 소용량 명의실이 등장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지금 맥주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아서 뭐 새로 나온 헤라였나요? 그 맥주가 테라였나? 공유 씨가 광고하는 거. 그렇죠. 하이트진로에서 나온 거죠. 아무튼 지금 술이 별로 안 팔려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또 롯데 그 롯데 음료에서 주류 쪽 지원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고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 LG전자입니다. 1만 원대 초프리미엄 에어컨 내놨다. LG 난리가 났어요. 제 생각에 LG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자, 1000만 원대 초프리미엄 에어컨 내놨다. 세계 첫 올인원 시그니처. 가습도 되고 공기관리 기능도 되고 정제된 디자인의 혁신이 근데 지금 너무 비싸긴 하죠. 와, 에어컨을 1000만 원 주고 산단 말이야. 저도 에어컨을 사긴 사야 되는데 지금 100만 원도 비싸가지고 못 사고 있는데 1000만 원짜리 에어컨? 근데 이거 시그니처 라인으로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공기 질에 대해서 굉장히 큰 니즈가 생기고 있고요. 제가 오늘 본 다른 기사, 물론 다음 주에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세계 백화점의 내부, 백화점 내부의 공기 질을 수목원에 있는 공기 질처럼 만든다고 합니다. 즉 필터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공기 청정에 관련된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고요. 그런 데 관련된 기술이 있는 가전업체는 특히나 이제 LG 이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LG가 향후 더 많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LG전자 채용 좀 제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왓챠플레이 많이 보세요, 여러분들. 넷플릭스는 많이 보시는데 왓챠는 별로, 그러니까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뭐 극단으로 좀 나뉘긴 하는데 여기에서는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케이스 스터디로 다루긴 했습니다. 리뷰 5억 건 철저하게 분석해서 취향 저격 영화 귀신같이 콕 집어낸다. 그래서 국내 동영상 서비스 시장 뒤흔든 왓챠플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솔직히 봐본 적은 없습니다. 봐본 적은 없고요. 저는 모든 영화들을 극장 가서 보는 주의라 OTT 서비스를 그렇게 여기서 영화는 안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관점에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왓챠플레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항상 우리 관점은 뭐라고요? 전략. 어떤 전략을 썼고 어떤 부분이 실패했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인사이트는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으로 기사 보시자고요. 자, 삼성전자 1분기 어닝 쇼크 미리 고백한 삼성전자 해서 어렵다라고 해서 디스플레이 반도체가 부진해서 영업이익이 6조 원대 중반. 와, 여러분들이 흔히 가는 편의점 있죠. 이 편의점이 1년 동안에 매출이 6조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6주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작년 1분기에 절반도 못 미친다라고 하니까 장사가 안 되긴 안 된 거다. 아니면 지난해와 그 지지난해 1년 전과 2년 전이 진짜 슈퍼 초호황이었잖아요. 슈퍼 사이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미미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불쌍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의 이제 성과급을 못 받으실 테니까. 아무튼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중국의 디스플레이 쪽 물량 가세로 인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 자회사기 때문에 실적에 영향을 받거든요. 반도체 침체 속에 엎친 데 덮쳐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부진, 중국산 LCD 저가 공세 이건 아시겠죠? 대형 패널마저 수익성이 악화됐다. 애플에 공급하는 OLED는 애플 아이폰 10S가 잘 안 팔리니까 출하량이 급감했고 공장 가동률도 50%로 급감해서 디스플레이 적자가 최대 6천억이어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안 좋았다라는 그런 좀 내용일 겁니다. 아마 이번 주에 공시를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디테일하게 보진 마시고 G사트를 준비하고 계십시오. 다음 SK가 반도체,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그 배터리죠. 전기차 배터리. 그 다음 하나가 또 바이오입니다. 똑같아요.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먹고 사는 게. SK지문 100% 신약 개발 전문으로서 증권사 7곳에 입찰 요청서.
자, 아무튼 바이오팜 상장 추진이니까 바이오 쪽에 관심 있으신 분,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등 바이오에 관심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여러분들 SK 바이오팜 한번 읽어보시죠. 거시경제 수출 계속적으로 안 좋죠. 3년 만에 최저다 하는 2월 무역지수 분석했는데 전자석유 등 주력 제품 부진했고 요거 보면 되겠죠. 수출 물량지수 하락한 주요품 하락한 것만 보여줬겠죠. 뭐 석유, 금속, 전기전자 계속적으로 좀 안 좋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어떤 부분이 안 좋은지 좀 파악하십시오. 신한은행 이거 좀 재밌더라고. 이번에 행장이 바뀌었잖아요. 이익 위해서 영혼을 팔지 말라. 그런데 고객 퍼스트를 외쳤대요. 저는 선뜻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진옥동 옥동자시네요. 이분 신한은행장 취임, 개발인력, 현업부서 배치 등 디지털 인재 관리 방향 어찌됐건 신한은행에 그리고 제3인터넷 신청하려다가 토스랑 들어가려고 했죠. 빠졌죠. 자체적인 그 망이 워낙에 좀 강하니까 좀 빠진 것 같긴 해요. 기존 신흥국 진출 전략에 이어서 선진국 사업 강화도 의지 내비친다. 똑같죠. 은행은 똑같아요. 첫 번째는 뭐 디지털 쪽이죠. 두 번째는 뭐 해외 사업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익 위에 영혼 팔지 말라고 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보시고요. 고객 퍼스트를 하기 위한 신한은행의 전략은 행장에 바뀌었으니까 어떤 전략인지 한번 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마지막입니다. 현대로템 2022년에 매출 4조 클럽 가입하겠다. 중장기 기술 선도 기업 비전이다. 철도 부분은 매출을 2배 늘릴 것이고 플랜트도 합니다. 잘 모르셨죠? 수익성 강화 주력, 그 다음에 수소 전기 철도 차량 로봇 등 신사업 수주 비중 10%인데 요거죠. 우린 요걸 보면 돼요. 매출액 현대로템의 실적 2015년도 비 굉장히 떨어졌군요. 이걸 다시 올린다는 말이 되겠죠. 자, 매출 4조 원 달성하겠다. 철도 2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33조로 봤네요. 죄송합니다. 2.4조인 거죠? 2.4조. 그죠? 2조 4,119억 원이니까 2.4조. 매출 4조 원으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2015년도 대비 더 올라가겠다는 소리네요. 철도 아무래도 주력이니까 방산 쪽도 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영업이익률을 5% 달성하겠다. 프로젝트 관리 능력 강화해서 신사업 수주 비중 10% 확보하겠다. 수소 철도 차량 쪽. 그 다음에 수소로 이제 철도도 간다는 거죠. 로봇 자동차 전기 구동 부품 R&D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현대로템 지원하실 분들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취신남 15번째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기사들로 한번 인사이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